네, 안녕하세요. 힐링무브 대표 이주환입니다. 대둔근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지난 시간과 이어서 대둔근에 대한 연관통 패턴과 그리고 대둔근의 문제를 해결하는 간단한 마사지와 스트레칭 방법, 그리고 대둔근의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는 강의 영상입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관통 패턴에 대해서 나오는데, 대둔근은 세 가지 연관통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TP1은 세 가지 TP 중에서 가장 위쪽에 있고, 이 천골 주변에 있습니다. 천골 주변. 그리고, 천장관절을 포함해서 안쪽 엉덩이 라인, 이 천장관절을 포함해서 안쪽 엉덩이 라인에 통증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심하면은 대퇴 상부까지 통증을 보내는 그러한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으로는 천장관절, SI 조인트가 항상 뻐근하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SI 조인트가 뻐근한 거를 대둔근이라고 의심은 안 할 때가 있는데 대둔근이 상당히 이 SI 조인트의 통증을 일으킨다는 것, 어, 그걸 알고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몸을 앞으로 숙인 자세에서 언덕을 올라간다. 그 말은 뭐냐면은 앞으로 숙이게 되면 언덕을 올라갈 때 고관절 굴곡 각도가 많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대둔근은 계속해서 신장성 부하를 받게 되기 때문에 더 이제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TP1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두 번째, 대둔근 TP2 두 번째 트리거 포인트는 이 엉덩이 부분에 있습니다. 엉덩이 부분, 볼기 부분에 있고, 이 통증은 엉덩이 전체로 통증을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꼬리뼈 쪽으로도 통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엉덩이 닿는 부분 그리고 대전자까지. 근데 꼬리뼈 끝으로 통증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거의 천골 쪽으로 통증을 유발합니다. 밑에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그 위쪽으로 천골 부분의 통증을 일으키고요. 꼬리뼈 자체 통증을 일으키는 트리거 포인트는 세 번째이기 때문에 2번은 이 천골 부분, 그리고 엉덩이 닿는 부분, 그리고 대전자 이렇게 통증을 많이 유발을 합니다. 자, 증상으로는 단단한 의자에 앉았을 때 많이 불편하다고 호소하고 앉았을 때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톱으로 뼈를 누르는 것처럼 이렇게 불편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좌골결절 부분에 허혈, 피가 부족한 증상이 생기면서 피부가 변색된다. 특히 갈색으로 이제 엉덩이가 변색되는 그러한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목욕탕 같은 데서 보시면은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엉덩이 밑에가 색깔이 조금 많이 변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거랑 이 대둔근의 트리거 포인트 두 번째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전자 쪽에 묵직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도 이 증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통증 유발점은 꼬리뼈로 오는 통증 유발점입니다. 그래서 미골 주위에 통증을 유발을 하게 되고 꼬리뼈에 좀 집중적인 통증을 유발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꼬리뼈 자체의 문제는 없어도 꼬리뼈가 압박받는다고 느끼는 잘못된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꼬리뼈가 압박받는다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런 증상적인 본인의 주관적인 증상을 말을 하는데 실제로 꼬리뼈가 압박을 받는 게 아니라 이 통증 유발점 때문에 그러한 감각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통증 유발점이 없어지면 꼬리뼈가 압박받는다는 느낌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꼬리뼈 근처에 엉덩이 가장 아랫부분에 이 통증 유발점을 촉진을 해서 이걸 해결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통증 유발점 세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 관리 방법의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압박입니다. 자, 압박을 클리니컬 마사지에서는 주로 제가 허혈성 압박, 이스케미아 컴프레션이라고 했습니다. 지그시 근육을 눌렀다가 떼면 급격하게 혈관이 그 트리거 포인트로 가면서 국소적인 혈류량이 증가가 되고 그리고 노폐물이나 아니면은 그 대사 산물들이 옆으로 이제 퍼지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박을 하는 마사지법인데 통증 유발점을 세 가지를 기억을 하셔서 천골 쪽에도 통증 유발점이 있었고 지금은 좀 엉덩이 위쪽인데요. 천골 쪽이나 아니면 엉덩이 아랫부분이나 아니면 꼬리뼈나
세 가지 통증 유발점을 눌러보면서 가장 불편한 부분에 정확하게 압박을 해서 그 조직에 점진적인 압력을 통해서 압통점이 이완할 때까지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지를 사용해도 되고요. 많이 추천드리는 거는 대둔근은 근육이 크다 보니까 팔꿈치를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큰 근육에는 팔꿈치와 같은 강한 도구를 사용해서 효과적으로 이 통증 유발점을 이완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관리 방법은 이제 압박이고요. 자, 그 다음 방법은 이제 스트레칭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동적으로 스트레칭을 할 때 대상자를 수파인 누운 자세에서 이제 관리사가 대상자의 이 하퇴를 잡은 다음에 최대 굴곡을 시킵니다. 이때 그 사람에 따라서 이 고관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 서해부의 찝힘 증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면은 양성 스트레칭 징후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스트레칭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관절 가동술로 먼저 접근을 하고 근육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스트레칭 기법을 바로 적용하는 걸 좀 피하고 대둔근에 대한 마사지와 그리고 관절 가동술, 후방활주 관절 가동술을 한 다음에 이런 스트레칭을 적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본인이 동일하게 당겨도 됩니다.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 오른쪽 사진을 훨씬 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쪽과 같이 할 때 더 많은 스트레칭을 좀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누워서 당기면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다지 엉덩이가 당기는 느낌 좀 덜 나는데 지금 이렇게 의자에 걸터서 한 발을 걸터서 스트레칭하면 상당히 꽤 많은 이 신장력을 대둔근에서 적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이 왼쪽보다는 오른쪽과 같은 방식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봤던 압박법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마사지를 할 때 압박법에서는 항상 손도 있지만 마사지 볼도 있고 요즘 유행하는 마사지 건 있죠. 진동건. 그것도 사용해도 좋습니다. 어떤 형식이든 정확한 트리거 포인트를 찾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도구들은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이 다양하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칭 방법 두 가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손상의 생체 역학. 왜 이 대둔근에 손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강한 원심성 수축. 그래서 주로는 이 구심성 수축보다는 원심성 수축. 넘어지는 건 뭐냐면 앞으로 고꾸라지려고 할 때 상체를 일으키려면은 대둔근을 힘을 꽉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작용들을 갑자기 우리가 넘어지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대둔근에 급격한 힘이 들어가는데 그럴 때 트리거 포인트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한 직접적인 외상, 엉덩방아를 찍었을 때 근육에 타박을 입으면 이 근육은 손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부린 상태에서 언덕을 오르는 일을 자주 하는 사람, 이거는 1번이랑 좀 비슷한 건데 1번은 사실 급성 외상이라고 한다면 3번은 만성적인 거죠. 계속적으로 원심동 수축을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을 하는 반복적인 동작을 취했을 때 이 대둔근의 트리거 포인트가 생길 수가 있고요. 자, 5번 엉덩이 주사도 꽤 많은 원인이 돼요. 그래서 주사를 맞고 나서 이 주사에 의한 트리거 포인트가 또 오히려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수영하는 사람들이 대둔근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수영하는 사람들의 골칫거리라는 별명을 대둔근이 근육학 별명으로 가지고 있을 만큼 이 수영할 때 우리가 힙 익스텐션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자유형으로 수영을 할 때 이 대둔근의 피로도의 증가에 의해서 트리거 포인트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몰턴풋이나 아니면 뒷주머니 증후군, 뒷주머니에 뭔가를 끼워 놓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쪽 골반이 작은 스몰 헤미펠비스와 같은 구조적인 결함에 의해서 이 대둔근의 통증 유발점이 생길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몰턴풋이라는 게 뭐냐면 자, 몰턴풋이란 원래 정상적인 발은 왼쪽 발과 오른쪽 발이 이 MP 조인트라고 하죠. 중족골의 크기가 비슷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가락의 크기는 오히려 첫 번째 발가락이 더 긴데 근데 몰턴풋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발가락이 작아요. 중족골이 작고 첫 번째 중족골보다 두 번째가 더 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발가락이 더 길어버려요. 그러면 보행에 변화가 생겨서
보행 시에 두 번째 발가락에 부하가 실리게 되고, 그리고 점차 회내하는 발이 됩니다. 엄지발가락으로 우리가 토아웃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발가락에 많이 실리다 보니까 발의 힘이 그 프로네이션 풋이 많이 발생이 되면서 이런 것들은 대둔근에 내회전을 일으키게 돼요. 내회전이라고 한다면 대둔근에는 오히려 그 신장성 수축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고, 이거는 고관절이나 무릎이나 발목에 다 안 좋은 패턴이죠. 그래서 몰턴 토우는 이 하체에 대표적으로 안 좋게 만드는 구조적인 질환입니다. 그래서 하체 근육을 공부할 때 몰턴 풋은 몇 번 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자, 대둔근의 손상에 생차역하게 이 몰턴 풋이 나왔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두 번에 걸쳐서 대둔근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대둔근은 힐링무브 근육학의 54번째 근육이었고요. 힐링무브 근육학은 지금부터 계속해서 마지막 근육까지, 발바닥 근육까지 할 때까지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힐링무브와 꾸준하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하셔서 계속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